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드론 운용업체와 계약을 맺고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도권 고속도로에 드론 10대를 띄웠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총 549건의 얌체 운전이 적발이 됐는데 드론 조종사가 갓길 주행과 버스 전용차로 위반, 끼어들기 등의 영상과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제보를 하면 경찰이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대부분 적발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선 번개팀이라 불리는 경찰의 암행순찰차가 활약했다는데요. 닷새 동안 난폭 운전 63건 등 모두 1,200여 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서울 홍익대 앞에 북한의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등을 내걸고 개업을 준비 중인 북한식 술집이 등장해 때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문제 술집에는 건물 외벽에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 가공해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등의 문구와 함께 평양 거리를 연상케 하는 북한식 선정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식 술집이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건물 외관 사진이 SNS에 소개되자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선 술집 콘셉트 자체는 흥미롭지만 인공기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내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는데요. 관할구청인 마포구가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에 넘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보 효과를 위한 것은 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상품권, 영화표 안 통하는 혈액난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본부가 수혈용 혈액 적정 보유량을 유지한 날이 97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 유지 일수가 100일 밑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헌혈을 많이 하는 청소년, 청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혈액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는데요. 하지만 적십자사가 헌혈자에게 주는 기념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쓴 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헌혈이 줄어드는 여름, 겨울철이나 명절을 앞두고 영화 관람권을 한 장 더 드립니다라는 식으로 기념품을 더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내 수상 실적 108건, 봉사활동 489시간, 동아리 활동 374시간. 지난해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 가운데 교내 수상, 봉사, 동아리 등 각각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입학생들의 스펙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교내 상장을 108개 받았다면 주당 한 번꼴로 상을 받은 셈이고 400시간의 봉사활동을 채우려면 하루 평균 4시간씩 100일을 활동해야 한다는데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확한 합격 기준을 알 수 없다 보니 학부모들 사이에 입시 스펙은 고고 익선, 높을수록 좋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카카오가 100여 개 법인 택시회사 손을 잡고 다음 달 대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택시 운송 수입의 10%를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용료로 가져가지만 이런 부담에도 택시업계가 대거 참여한 이유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인기가 높아지자 택시업계가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3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티 앱을 활용하겠다는 택시업계 계산도 깔려 있다는데요. 한편 타다에 이어서 카카오도 뛰어들면서 대형 택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묶여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지난 2001년에 비해 경제 규모가 커졌고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라는데요. 반면 한도를 높이면 대규모 예금 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금융기관이 내는 예금 보험료가 인상돼 이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